봅시다. 얘네 금방 오겠지? 보자. 33번은 너희가 이제 어쨌든 시험에서 점화식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좀 속상하지만 직접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어. 노가다를 하는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형태가 이제 규칙성을 띌 거다라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교과서 문제니까 해봅시다. 첫 번째 항이 5분의 1이래. 그럼 이제 a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1 대입하면 a2는 5 마이너스 a1 분의 16 빼기 3인 거죠. 얘는 그냥 차근차근 갈 수밖에 없어. 차근차근 계산할게. 그러면 얘는 자, 5 빼기 a1이 5분의 1이니까 5분의 1 분의 16 빼기 3 이렇게 차근차근 갈게. 번분수 계산하는 거야. 5에서 5분의 1 빼면 5분의 24 분의 16은 이것도 이렇게 쓸게. 이거 너네 얘를 제일 길게 써줘야 돼. 1분의 16 이렇게 되겠지. 그럼 분모는 분모끼리 약분이 가능하니까 빼기 3인데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4로 나누면 얼마로 나눌 수 있니? 8로 나눌 수 있네. 3, 2 이렇게. 그럼 3분의 10 빼기 3이지. 맞아? 3분의 10 빼기 3. 3분의 1? 이거 맞니? 맞네. 그럼 3분의 1 나오네. 3분의 1. 이렇게. A2는 3분의 1이야. 여기다가 쓰자. 3분의 1. 그냥 하는 거야. 방법이 없어. 이거 그렇게 만든 문제랑 A3은 5 빼기 A2. 이게 사실 뭐 좀 식을 바꿔서 해도 되는데 그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냥 할게. 이렇게. 요거야. 그럼 얘는 5 빼기 3분의 1이잖아. 통분해서 쓰자. 3분의 15 빼기 1이니까 14분의 1분의 6 빼기 3 이렇게. 그럼 약분하면 7 얘는 3 7분의 9 빼기 3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상하게 가? 나 또 뭐 잘못했니? 머리가 안 돌아가. 3분의 15 14 맞지? 1분의 6 1분 16이잖아. 에이 아이고 정말. 그럼 8인가? 이렇게. 그럼 7분의 24 빼기 3이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얼마 나오냐면 7분의 3 이렇게 나오겠다. 와, 이게 될까? 자, 그냥 해볼게. 하나만 더 해보자. A4 5 빼기 A3 분의 16이야. 차근차근 해. 방법이 없어. 선생님도 이거 이것저것 해봤는데 방법이 없어. 얘는 그럼 5 빼기 7분의 3이잖아? 그럼 7분의 35에서 3 뺀 거니까 32 분의 1분의 6이야. 이렇게. 자꾸 6이래. 16. 그럼 약분하면 2, 1이지. 2분의 7 빼기 3이니까 2분의 1 나오네.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거든.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 지금 여기까지 했어. AN을 구하래. 이게 안 나올만 해. A1이 5분의 1이거든. 이렇게. A2가 3분의 1이 나와. 이렇게. A3는 7분의 3이 나오거든. A4는 2분의 1이 나와. 이 상태로는 절대 못 구해. 이 상태로 절대 못 구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A2는 6분의 2로 생각해야 되고 A4를 8분의 4로 생각해야 돼. 그럼 보이니? 분모는 첫 번째 항 5, 두 번째 항 6, 세 번째 항 7, 네 번째 항 8이라서 AN이 분모는 항의 번호보다 4씩 커. 항의 번호보다 4씩 커. 그리고 분자는 뭐야? 항의 번호야. 이게 AN이야. 얘는 방법이 없어. 좀 안타까운데 이거 뭐 이렇게 뒤집어서 분수하고 뭐 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얘는 그냥 좀 치사한 문제라 그냥 기억만 하고 있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어쨌든 교과서 문제라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좀 인지하고 갑시다. 그 다음에 37번.
17번도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점화식을 좀 잘 정리를 해봅시다. 점화식을 좀 잘 정리를 해보면 이거 전개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n 플러스 1 곱하기 an 이렇게 될 거고 an 제곱 이렇게 요거는 4배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먼저 쓸까? an 더하기 16이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좀 치사해. 잘 봐봐. 이거 교과서니까 잘 알아야 돼. 넘기면 이거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지. 그럼 이렇게 없어지잖아.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인 거 맞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얼마야? 얘가 16이야. 그럼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뿔마 4 이렇게 나오겠지. 봐봐. n의 번호에 상관없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전번째 항의 차가 4 아니면 마이너스 4란 얘기잖아. 맞니? 4 아니면 마이너스 4. 근데 문제에서 뭐래? 수학은 항상 괄호하고 나온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지. 괄호하고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이 누가 크대? 얘가 크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각 항의 차가 얼마로 일정하다? 4로 일정하다고. 무슨 수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란 얘기네. 첫 번째 항 얼마? 10. 그럼 일반항도 구할 수 있는데 A2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합시다.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개 곱하면 되는 거잖아. 19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 10에다가 공차 4를 19개? 그러면은 76인가? 86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식의 형태가 좀 지저분한데 넘겨서 완전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괄호하고 써있는 게 항상 제일 중요해. 그 다음 38번. 이런 문제들 좀 잘 볼게. 이런 문제들 선생님 좀 미안한데 내가 미안한데 외우기라도 해야 돼. 우리 교과서 문제라서 진짜 이해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돼. 나 얘기했어. 이해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 돼. 당연히 이해하는 게 제일 좋고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선생님 어려워요 라고 하면 외우라고. 포기하지 말고 외우라고. 선생님이 이런 아이들은 빨리 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냐면 숫자가 아니라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지금 블록을 쌓을 건데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1단계의 블록은 A1은 1인 거지. 그럼 2단계의 블록 A2는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반드시 어떻게 쓰라고? 변화에 맞추라고. 얘는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야? 얘가 지금 늘어난 거지. 원래 있던 거에서 몇 개가 늘어났어? 4개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졸지 말고. A3은 얘도 봐봐. 이게 원래 있던 거잖아. 요게 원래 있던 1 더하기 4였단 말이야. 거기서 몇 개가 늘어났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늘어났네. 이렇게 늘어났네.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럼 A4는 뭐가 되겠니? 이게 유추가 되는 거지. A4는 1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2가 되겠지? 4씩 커져나가고 있잖아. 아니면 여기다 그려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늘게끔 하라고 그려봐도 되고. 그려봐도 된다고. 그럼 지금 문제에서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졸지 말고 좀 서서 들어. 시험 얼마 안 나왔잖아. AN 플러스 1은 n번째 항에다가 계속 이렇게 기억해줘야 돼.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변화의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는 거지. 봐봐. 두 번째 항은 4를 더해. 세 번째 항은 8을 더해. 네 번째 항은 12를 더해 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4의 배수들이라는 게 보이잖아. 4 곱하기 1, 4 곱하기 2, 4 곱하기 3이지. 항상 수열은 뭐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항의 번호. 보여? 항의 번호보다 한 개씩 적은 거 보여? 종균아, 잘 봅시다.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뭔가를 더할 거야. 4 곱하기 얼마를 더할 건데 어떻다고? 항의 번호보다 하나 적다고. 항의 번호보다 하나 적다고. 이거 빨리 봐야 돼. 항의 번호를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우린 수열은 항의 번호가 유일한 힌트야. 등 교과서 문제니까. 물론 형태는 좀 바뀐 거긴 한데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노력이라도 해줘야 돼. 나도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계속 물어보더라고. 계속 물어봐 그냥. 이해를 하던지 외우든지. 39번에다가 이게 별표를 치고 싶은데 별표를 5개 칩시다.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수열이라는 게 이런 거야. 수열이라는 게 이런 거고,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얘기 기억나니? 수열은 정수론이라는 파트에 들어있거든. 정수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에 들어있는 파트인데 이 정수론의 대표적인 파트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랑 확률이 있어. 얘는 경우의 수랑 확률하고도 좀 매칭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 특히 이제 수능형 킬러 문제, 확통 킬러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돼. 지금 봐봐. 문제를 잘 읽어보면 가로의 길이가 1이고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 모양의 타일과 가로의 길이가 2고 세로의 길이가 2인 타일 두 가지가 있어. 두 종류. 두 종류의 타일이 있어. 선생님 이 타일의 종류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길이가 N이고 높이가 2인 이 벽에다가 이 타일을 붙이는 경우의 수. 이 타일을 붙이는 경우의 수를 AN이라고 하겠대. 다시 잘 기억해줘. 이거 잊으면 안 돼. 국어 문제야. AN이 뭐냐면 가로의 길이가 N인, 세로는 2니까 안 쓸게. 가로의 길이가 N인 벽에 타일 A, B를 붙이는 방법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 경우의 수라고 할게. 이렇게 쓸게. 이렇게 써볼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AN-1도 있겠지? AN하고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2라고 줬네. 자, 얘가 제일 크지? 제일 크잖아. 우린 뭘 해달라는 거냐면 선생님이 아까도 방금도 썼다 지웠는데 제일 큰 AN 플러스 2는 AN하고 AN 플러스 1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표현할 수 있니라는 문제야. 자,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 너네가 만들 수 있길 바라지 않아. 무조건 이해해. 약간 어떤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냐면 사전을 뜯어가지고 씹어 먹어서라도 외우겠다는 심정으로 너네 받아들여야 돼. 이거 해야 돼. 고등학생이잖아. 해야 되는 거야. 잘 봐봐. AN 플러스 2는 뭐냐면 한글로 써봐. 이거 뭐야? 가로가 N 플러스 2인 벽에 A하고 B 타일을 붙이는 경우의 수야.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AN 플러스 2를 구하는 게 아니야. 뭘 하고 싶은 거야? 관계식을 세우고 싶은 거야. 관계식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AN 플러스 2가 될지를 볼 건데 뭘 이용할 거냐면 얘를 이용할 거야. AN은 뭐냐면 가로의 길이가 N인 벽 여기에 타일을 붙이는 경우의 수야. 이게 구해져 있다고 생각해. 알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는 거야. 그게 몇 가지야?
가로의 길이가 n인 벽에 타일 붙이는 방법 몇 가지야? 몇 가지야? an이잖아. an이야. 맞아? 알고 있다고 나.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 벽이 있지? 여기에 타일 붙이는 방법 몇 가지? an 플러스 1가지야. 그럼 여기다가 무슨 짓 하면 얘가 되는지 보자고. 그럼 봐봐. n 플러스 2에다가 타일을 붙일 거야? 뭘 쓸 거냐면 저걸 쓸 거라고. 우선 선생님이 얘를 하나 가져와 볼게. n 플러스 1 벽 여기다 갖고 와봐. n 플러스 1 벽 여기다 이렇게 갖고 올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됐지. 지금 내가 노란색에다가 타일 붙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노란색에다가 타일 붙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지? 속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 맞지? 몇 가지? 요거야.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왔더니 누가 여기다가 타일을 벌써 붙여놨어. 여기까지 붙여놨어. 난 여기까지 완성해야 퇴근할 수 있는데 누가 붙여놨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와서 뭐만 하면 돼. A 딱 붙이고 집에 가면 되는 거 맞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A 딱 붙이고 퇴근하면 돼. 몇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근데 앞에 뭐가 있어? an 플러스 1 이렇게 색칠한 이렇게 타일 붙이는 방법이 몇 가지인 거야? an 플러스 1가지라고. 그럼 봐봐. 오늘은 내가 딱 왔어. 출근을 했어. 출근을 했는데 내가 n 플러스 2 크기가 가로의 길이가 n 플러스 2인 타일에 벽에다 타일을 붙여야 되는데 왔더니 우렁각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놓은 거야. n까지 타일을 붙여놓은 거야. 그럼 이렇게 타일 붙이는 건 몇 가지? 몇 가지? an가지지. 난 몰라. 안 봐서 모르는데 우렁각시가 붙여놨는데 이게 an가지일 거라는 건 알고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지? 내가 오늘 퇴근하려면 뭐 할 수 있어?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 선생님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해볼게. 나 지금 얼만큼만 더 메꾸면 돼. 가로의 길이 2만 더 메꾸면 되잖아.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A 2개 붙이고 퇴근해도 되지. 근데 뭐 해도 돼? B 하나 붙이고 퇴근해도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몇 가지야? 2가지지. 2가지야. 근데 앞에를 붙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an가지. 얘도 an가지. 그래서 2가지인 거니까 이렇게 붙이는 방법은 몇 가지라고? 2an가지라고. 맞아? 이거 말고 또 있어 없어? 내가 an 플러스 2에 n 플러스 2의 가로의 타일의 벽에 타일을 n 플러스 2인 길이가 n 플러스 2인 벽에 붙이는 경우의 수 an 플러스 2는 딱 저거밖에 없다고. 뭐랑 뭐밖에 없어? an 플러스 1 더하기 2배의 an밖에 없다고. 이게 경우의 수야. 이게 경우의 수야. 대학생다운 경우의 수 풀이법이라고. 정수론인 거야 이게. 수열하고 경우의 수는 사실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게 사실 점화식에서 하고 싶은 게 이거야. 원래 이게 점화식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다 빼고 건너뛰니까 너무 내가 안타까운 거라고. 정말 수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건너뛰고 가는 거거든. 근데 이게 교과서에서는 맛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이렇게 내는 거야. 그래서 잘 고민해봐. 고민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연구 많이 해보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생각 많이 해보고.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네가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하게 된다면 확률과 통계의 끝판왕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끝판왕 형태다. 킬러 문제들, 확률과 통계 킬러 문제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야. 그 다음에 40번 봅시다. 40번은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워낙 유명한 문제고 이게 문제의 형태를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보자마자 답을 내는 문제 중에 하나야. 무슨 말이냐면 공부한 만큼 보이는 거라고. 얘는 문제가 변하지 않아.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 문제에서 평행하지 않고 한 점을 지나지 않는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을 그었을 때 분할되는 평면의 개수를 AN이라고 하겠대. 선생님이 차근차근 한 번만 볼게. A1은 얼마냐면 직선 한 개를 이용해 가지고 평면이 몇 개로 분할되니?
한 개, 두 개 이렇게 분할되는 거 맞니? 그래서 A1은 2야. 그럼 A2는 봐봐. 직선 두 개를 이용해서 분할되는 평면의 개수거든.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지. 4가 돼. 이렇게 돼. 그럼 A3는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을 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 직선을 이용해 가지고 평면을 분할하는 거거든. 그럼 몇 개가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7이야. 봐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무식한 방법이야. 무식한 방법인데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열은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라 그랬지.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A2는 2 더하기 2야. A3는 원래 2 더하기 2였는데 몇 개가 늘어났어? 3개가 늘어났어. 3개가 늘어났어. 그럼 이제 쓸 수 있겠니? 사실 하나를 더해봐야 좋은데 A4는 그럼 뭐가 될 거냐면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될 거야. 이렇게 4가 될 거라고. 그래서 두 번째부터 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A20을 구해달라 그랬잖아. A20 유추할 수 있겠지? A20은 2에다가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니? 제 항의 번호로 매겨지는 거 맞니? 20까지 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만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될 거야. 앞에 2에다가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22개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냐면 조심해야 돼. 2부터 20이야. 19개. 자, 근데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이런 것 정도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이 정도도. 봐봐.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의 관계를 좀 봐볼래?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의 관계를 좀 봐봐. 내가 이렇게 두 개로 분할되어 있는 데다가 직선을 이렇게 걷어. 그러면 새로운 영역이 얘가 원래 한 개였는데 두 개로 쪼개졌고 얘가 원래 한 개였는데 두 개로 쪼개졌죠. 이렇게. 맞아? 원래 두 개가 있었는데 요게 또 두 개가 그대로 복제돼서 드러난 느낌인 거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더 힘들라나? 여기다가 직선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평행하지 않게 한 점을 지나지 않게 이렇게 긁 거거든? 그러면 몇 개가 늘어나냐면 얘가 한 직선이 평면 3개를 지날 수밖에 없어. 4개를 동시에 지나는 평면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늘어나고 얘가 2배가 되고 얘가 2배가 돼서 세 평면을 지나서 이렇게 늘어난 거지. 그 다음은 네 평면을 지나게 만들 수 있을 거거든. 요렇게. 그래서 하나가 늘어나고 하나가 늘어나고 하나가 늘어나서 4개가 늘어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뀌지 않는 문제야. 늘 똑같은 문제라고. 늘 똑같은 문제라서 꼭 잘할 수 있어야 돼. 41번. 자, 변화를 보면 쉽게 풀어. 41번도 어렵지 않아. (41번에) 자, 얘도 변화를 봅시다. 성량의 개수야. A1은 3이지. 자, A2는 이제 바로 항상 이런 문제가 나면 변화야. 원래 이게 3개가 있었는데 몇 개가 늘었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3 더하기 5라고 생각합시다. A3는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늘어났지. 원래 3 더하기 5가 있었는데 몇 개가 늘어났어? 7개가 늘어났네. 그럼 끝난 거지. AK는 자, 얘가 지금 이거 한번 빨리 모양이나 찾아봅시다.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처럼 생각해봐. 그럼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2인, 초항이 3인 등차 수열이잖아. 일반항이 어떤 꼴이 일반항이라고 쓰지 말고 여기가 K번째 항의 모양이 뭐가 되겠어? 2K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AK는 뭐가 될 거냐면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쭉 가서 K번째 항이 2K 플러스 1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진짜 자유자재가 되어야 되는 거야. 막 고민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AK네. 이렇게. 뭘 구하라고? 아, AN과 AN 플러스 1 관계 구해달라고? 아, 그럼 끝났네.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몇 개 더하면 되니? 여기에 AN이 요거잖아. 이렇게 써보자. 요거잖아. 그럼 여기다가 K 플러스 1번째가 늘어날 테니까 EN 플러스 3개가 늘어나는 거지. 이렇게 늘어나겠지. 그래서 일반항 찾으면 이게 EN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거 찾을 수 있을 거야. 여기 미안하다. N 플러스 1이지. 와, 머리가 너무 아프네. 봅시다. 선생님 좀만 헤매도 이해 좀 해줘. 43번도 별표 치고 한번 봅시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정말 수학이다. 정말 수학이야. 선생님이 시험 대비 때는 감기를 안 걸리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 시험 기간에는 아프면 타격이 너무 커서 진짜 막 가습기 24시간 돌리면서 습도 조절하고 집에다가 온도도 막 에어컨 24시간 돌려가지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조절하고 막 하는데 감기를 걸려버렸어. 한동안 안 걸리다가. 봅시다. 자, 지금 축구선수 N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를 구해달라 그랬어.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AN 플러스 1을 AN을 이용해가지고 표현하고 싶은 거지. 자, 이것도 이제 우렁각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내가 축구팀 감독이야. 축구팀 감독인데 내가 N 플러스 1명을 나눠가지고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왔더니 벌써 누가 N명을 나눠놨어. 누가 벌써 N명을 나눠놓은 거야. 그래서 한 명만 덩그러니 남겨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봐봐. N명을 벌써 누군가가 두 팀으로 나눠놨어.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AN가지지. 난 몰라.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누군가 해놨어. 그래서 이렇게 왔더니 내가 출근했더니 한 명이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멀뚱멀뚱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니? 너 일로 가.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는 거 맞아? 두 가지? 내가 얘를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야. 그럼 애초에 이미 AN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놨던데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두 가지? 우리 고배 법칙, 하배 법칙 기억나니? 이따가 우리 수요 조사 좀 해야 되는데 확동 특강 할 건지 안 할 건지 조사 좀 할 건데 경우의 수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고배 법칙.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곱할 거잖아. 동시에 하는 건 곱할 거거든. N명으로 나누는 게 AN개, 그 다음 얘가 나누는 게 하나, 둘, 두 가지니까 곱해서 한 명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2AN개라고. 2AN개야. 그러면 AN 플러스 1, N 플러스 1명을 나누는 경우의 수는 N명 쪼개놓은 다음에 1팀으로 들어갈지 2팀으로 들어갈지 두 가지네 라고 생각하는 게 초등학생다운 발상인 거야. 여기까지도 너무 잘했어. 근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야. 약간 우렁각시가 쓸데없는 짓을 했는 거야. 쓸데없다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현혹시켜 놓은 거거든. N 플러스 1명을 나누는 경우의 수가 이거 말고 또 있어. 뭐가 있을까? 이게 축구라고 나와 있으니까 남자애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뭐가 있냐면 기존에 있던 N명 내 메시 한 명이야. 이렇게. 이것도 가능하지. N명 한 명으로 쪼개는 방법. 맞아? 원래 N명이 있었어. 그냥 N명 한 명 팀 먹고 추가된 한 명 따로 팀 먹는 거야. 이 경우에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그래서 2AN 플러스 1이야. 이게 힘든 거야. 이래서 킬러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킬러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야. 이미 N명을 두 팀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가 AN가지야. 이미 두 팀으로 쪼개져 있어. 거기다가 한 명 한 명 집어넣는 이 AN이 있는데 우렁각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하나가 있다고. 우렁각시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 기존에
n명 전체가 팀 먹고 새로운 애 한 명이 팀을 먹는 거야. 그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지. 이 한 가지. 이거는 기존의 걸로 표현할 수가 없지. AN으로는 표현 불가능한 친구야. 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외워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외워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지. 말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지? 축구 선수를 조별 활동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 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교과서 문제니까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46번 봅시다. 아이고. 목소리를 크게 안 내려고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나도 모르게 크게 내게 되네. 자, 46번에 자 이것도 우리 했었던 거니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힘든 거 맞아. 힘든 문제 맞으니까 나열 좀 잘해봅시다. 나열 좀 잘해봐. 1 집어넣으면 A2는 7의 1제곱 곱하기 A1이야.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7의 20, A의 20이거든. A의 20. A의 20을 표현하고 싶어. 쭉 해볼게. n에다가 2, 여기다 이렇게 써보자. n에다가 1 집어넣어봤어. n에다가 2 집어넣어봤어. 그럼 A3은 7의 제곱 곱하기 A2야. n에다가 3 집어넣어볼게. 그럼 A4는 7의 3제곱 곱하기 A3네. 쭉 가서 나 n에다가 얼마 집어야지 20되지? 19 집어넣어야 20되지? A20은 7의 19제곱 곱하기 A19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알아야 돼. 지금 다 곱하기지. 다 곱하기잖아. 다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싹 다 곱할 거야.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곱할 거야. 더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싹 다 더했었어. 그럼 곱하면 선생님 한 번만 써볼게. 저번 시간에 내가 너무 빠르게 했더니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얘네들 다 곱할 거지. 쭉 곱할 거야. 여기다 써볼게. A2, A3, A4 쭉 해서 A20까지 곱해지겠지. 자, 우변도 곱할 건데 이거 먼저 쓸게. 그럼 A1, A2, A3 해서 어떻게 하지? A19까지 이렇게 갈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 7의 1제곱부터 7의 19제곱까지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곱해야 된다는 건 너네가 알아야 돼. 이게 지금 다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곱해야 되는구나. 19개씩을 다 곱해야 되는구나는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곱하면 좌변하고 우변하고 다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약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소거되는 것들이 있다고. A2, A3, A4 쭉 해서 어디까지? A19까지 다 지워지겠지. 앞에 A19까지 다 지워져서 왼쪽에는 A20만 남고 오른쪽에는 A1하고 이 친구들만 남겠지. 이거를 식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식에서 곱하는 거니까 A2 지워지고 A3 지워지고 A4 지워지고 이렇게 세트로 지워지면 항상 대칭이다. 오른쪽에 하나 살아남았으니까 다 지워지고 왼쪽에 하나 살아남는구나. 수학은 무조건 대칭이다. 그럼 A20은 A1 얼마냐면 1이래. 안 쓸게. 그러면 7의 1제곱부터 7의 19제곱까지 7의 1제곱부터 7의 19제곱까지 곱할 거야. 밑이 같은 지수의 곱은 지수끼리의 뭐야? 합이잖아.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요 위에 있는 게 뭐야? 등차 수열의 합이지 혹은 자연수의 합이지. 1부터 19까지 2분의 20 곱하기 19겠네. 그래서 얼마? 190이다. 그러니까 A20이 지금 얼마냐면 7의 190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190. 평이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어려운 문제가 맞는데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되게 기초 문제거든. 기초. 그래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스매싱에서 많이 연습한 거야. 그 다음에 47번.
9시 전에는 다 끝날 테니까 잘 봅시다. 얘는 지금 선생님이 원래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얘는 약간 특이한 문제야. 왜 특이한 문제냐면 여기가 이쁘게 an 더하기 am 플러스 1로 되어 있고 내가 어떤 특정항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합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합을.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합의 문제를 너희가 나열해서 많이 봤다면 준균아 잘 봐봐. 나열해서 많이 봤다면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한 번만 써봐. A1 이렇게 써봤니?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질문했던 친구들 이렇게 써봤어? 선생님이 항상 나열해보고 노력해보라고 했는데 써봤냐는 거지. 써봤어. 그럼 보이지? 보여야 돼. A1 더하기 A2를 나는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보인다고.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거 얼마야? 3인 거 맞아? 이렇게 써볼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나온다고. 그럼 A3 더하기 A4는 얼마 집어넣으면 돼?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아? n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겠네. 3 집어넣으면 얼마야? 얘 7이네. 하나는 더 해볼까? A5 더하기 A6은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지? 5 집어넣으면 되는 거 맞니? 5 집어넣으면 얼마? 11? 봐봐, 뭐 집어넣고 있어? 항의 번호에 도움 받으라 그랬잖아. 앞에 거 정확히 얘기하면 홀수 집어넣고 있네. 이거 어디까지 하면 돼? 여기 지금 친구 누구 있겠어? A12의 친구 A11? N11 집어넣으면 되겠지? 11 집어넣으면 얼마야? 23인가? 이거 4 더하면 되겠네. 당연히 뭐겠어? 등차 수열이겠지? 공차가 4인 등차. 근데 필요 없지?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 항의 개수 몇 개? 여기 써있네. 1번부터 11이 아니지, 미안하다. 11 맞지? 항의 개수 몇 개니? 이거 잘 세야 되겠다. 항의 개수 몇 개야? 6개인 거 맞아? 1부터 12까지 홀수만 썼잖아. 홀수만 6개. 그러니까 얘 얼마야?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곱하기 항의 개수 6개. 96인가? 얼마지? 3이면은 78인가? 78이 답이 되겠다. 나열해봐. 나열. 수열의 기본 나열이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나열해봅시다. 장기고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 장기고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증명 좀 봅시다. 51번. 이거 아주 51번 좀 다 같이 한번 볼까? 51번 다 같이 한번 보자. 이게 51번 좀 다 같이 볼게. 이게 사실 등차 수열 문제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점화식 문제인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다 같이 봅시다. 교과서 문제거든? 운유고 교과서 문제야. 운유고, 운양고 교과서 문제니까 운유고 정신 차리고 봅시다. 자연수 40개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하는 A1에서 A40까지를 만들 때 A40의 값이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구해야 돼. 제일 작아지고 싶은 거야.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DI는 AI 플러스 1 빼기 AI야. 근데 얘는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한 거냐면 항의 차이가 DI가 될 거래. 그리고 이런 D1, D2, D3에서 D39까지 해서 같은 수는 6개만 존재할 수 있대. 수열의 기본은 표현해보고 나열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 한 번만 써볼게. I에다가 1 집어넣으면 A2 빼기 A1이 D1이란 얘기야. 이렇게. 자, A3에서 A2 뺀 게 D2란 얘기야. 이렇게. A4랑 A3의 간격이 D3란 얘기야. 이렇게. 쭉 가서 그럼 A40에서 A39를 뺀 거, 이 둘의 간격은 D39란 얘기인 거지. 선생님이 수열에서 너네 처음 수열 가르친 날
수열은 이 그림만 기억하면 된다. 머릿속에 요것만 있으면 된다. 너네가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던 게 하나가 있거든. 그게 뭐였냐면 요거였지. 졸지 말고 봐. 운요고 진짜 너네 교과서라고. 어? 요거야. 수열은 수를 나열한 거야. 지금 뭘 알려주고 있냐면 이 둘의 간격이 얼마라고? D1이라고. 맞아? 무슨 뜻이냐면 A1에다가 D1 더하면 A2가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그럼 A2에다가 이 둘의 간격이 D2니까 D2 더하면 A3가 되는 거죠. 얘는 얼마? D3? 이렇게 쭉 가서 A39에다가 D39를 더하면 A40이 될 거야. 이거 내가 등차 수열에서 표현했던 거에다가 번호만 매긴 거지. 번호만 매긴 거야. 그러니까 A40은 첫 번째 항에다가 D1, D2, D3에서 D39까지 더한 거 맞니? 이렇게 더한 거라고. 이게 A40이야. 그럼 지금 이게 몇 개야? 39개지.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D1부터 D39까지는 같은 수는 최대 6개까지만 존재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자연수 40개를 가지고 등차 수열, 어떤 수열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얘가 다 자연수란 얘기잖아. A40이 제일 작아지고 싶어. 그럼 A1도 최대한 작고 얘네들도 최대한 작으면 되지. 맞아? A1이 최대한 작고 D1에서 D39가 최대한 작으면 돼. 그럼 이거 그냥 퀴즈 문제야. A1은 얼마일 때 제일 작겠어? 우선 자연수니까. 당연히 1일 때 제일 작겠지. D1부터 D39까지 뭐를 최대한 많이 우겨넣고 싶어? 우선 1을 최대한 많이 우겨넣고 싶지. 자연수니까. 1 몇 개 넣을 수 있어? 같은 수 최대 몇 개? 6개. 지금 내가 D1에서 D39까지 39개의 수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최대한 작게 우겨넣고 싶잖아? 1을 몇 개? 6개. 우선 집어넣는 거지. 그럼 몇 개 남아? 33개 남았지. 이거 하는 거야. 2 몇 개? 운유고 잘 봐라 진짜. 3을 몇 개? 6개. 4도 몇 개? 6개. 5도 몇 개? 6개. 아직 멀었어. 6도 몇 개? 6개. 하면 몇 개니? 36개니? 그럼 3개 남지? 나머지 3개는 7로 우겨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퀴즈 문제인 거지. 퀴즈 문제. 그래서 A40은 여기다 쓸게. 위에다가 A1은 1일 때가 제일 작지? 1 6개, 2 6개, 3 6개 쭉 해서 6 6개에다가 7을 몇 개? 3개? 이거 해달라는 얘기라고. 그럼 A40은 선생님 여기다 쓸게. 1 더하기 1, 2, 3, 6을 6개씩 더한 거잖아. 1부터 6을 6개. 그럼 얘 등차수열 합이니까 2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6에다가 7을 3개? 21? 이게 답이 되겠다. 이게 답이 되겠지? 계산하면 148이 나오겠대. 잘 해줘. 잘 해줘. 이거 정말 초등학교 경시대회 같은 수준의 문제야. 퀴즈 문제잖아. 퀴즈 문제. 선생님이 수열의 기본 요거다. 그림이야. 그림. 그래서 잘 생각해주고 교과서 문제니까 방법을 기억해줘. 장기고 여기까지 보면 되고 나머지 학교들 증명 좀 선생님이 3개 다 풀어줄 테니까 보고 갑시다. 진짜 증명은 오늘로 마스터 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계속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수업을 빠지는 게 어쩔 수 없기는 해. 수업을 뭐 이렇게 일이 있어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안타까운 건 영상을 잘 듣고 확인이 잘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 좀 안 빠지게 잘 신경 썼으면 좋겠어. 응? 수학은 진짜 빠지면 타격이 너무 커.
자, 봅시다. 증명 문제는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냐면, 증명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야. n은 1일 때 보여. 근데 이것도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1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야. 1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얘는 사실 초항의 느낌인 거지. 처음 시작.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 봐봐. 얘가 성립함을 수학적 기나법으로 증명한다. 딱히 n이 몇부터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인 게 맞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n이 2부터 성립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2이니까 그때는 2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얘는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두 번째, 우리 항상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거야. 가정을 할 거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론이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 이게 내 목표지. 선생님이 정말 증명 문제는 내가 증명을 진짜 곧 대학교 다니는 동안 엄청나게 수백 가지 증명을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고등학교 증명은 고등학교 증명답게 써야 돼. 너네 증명 못해. 너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수학과 대학생들도 수학과의 80%가 증명을 못해. 어려워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증명은 힘든 거야. 이게 증명이 안 힘든 거였으면 너네한테 빈칸 채우기를 주지 않았겠지. 그치? 그냥 하라고 했겠지. 근데 빈칸 채우기를 준 이유는 어려우니까 빈칸만 채우라는 뜻이야.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했는지를 묻고 싶은 거라고. 이걸 써먹어야 돼. 우리는 항상 얘를 이용해서 얘를 보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반드시 두 개를 쓰고 가라 그랬지. 두 개를 쓰고 가. 한 번만 써볼게.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대. 그냥 이거 상관없이 써보는 거야.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지금 뭐가 성립하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k까지의 합. 여기 지금 합이잖아. 그러니까 k까지의 합이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성립하는 거지. 이것도 대입하는 건지 합을 보는 건지를 봐야 돼. 국어잖아. 좌변은 1부터 k까지의 합인 거고, 얘는 그냥 n에다가 k를 대입하면 되는 거였어.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 그럼 좌변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합인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제발 여기다 냅다 k 플러스 1 쓰지 말라고. 변화를 봐야 되잖아.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달라고. 아무도 이렇게 안 쓰더라고. 여기서 이게 늘어났다는 변화를 봐야 돼. 얘를 이용해서 얘를 보이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우변은 대입이지. 우변은 그냥 k 플러스 1 대입이야. k 플러스 1 대입이니까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가 되겠지.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야. 여기 이거 쓰는 순간 여기 답이 다 나온다고. 무조건 다 나와. 거기서 내가 팁을 두 개를 줬어. 팁 두 개. 첫 번째 팁 뭐였어? 항상 좌변을 바꾼다. 항상 좌변이야. 이게 너네 증명이 힘드니까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기준을 잡아준 거라고. 좌변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얘가 어떻게 변했어? 이게 더해진 거 맞아? 이게 더해진 거 맞아? 이게 우리가 늘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을 보일 거잖아. 얘를 이용해서 얘가 성립함을 보일 때 항상 좌변의 변화를 맞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양변에 얼마를 더할 거야? 얘를 더할 거야. 여기다가도 k 플러스 1 더할 거고 여기다가도 k 플러스 1 더할 거야 라고 시작되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봐봐. 잘 봐봐. 얘 가잖아? 가 다 k 플러스 1이잖아? 여기가 지금 등호지. 등호니까 얘를 정리하면 얘가 나올 거야. 이게 내가 두 번째 팁이었지. 등식을 이용하라고. 같다를 이용할 거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식을 정리하면 이게 나올 거야. 인수분해하면 나올 건데 조금만 더 나아가 봐. 갑자기 얘네가 증명 끝냈지.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고 증명 끝냈어. 이게 뭐가 나왔다는 거야? 요게 나왔다는 거네.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쓰고 가라는 거야.
이게 나왔으니까 끝냈겠지. 그러니까 나는 뭐가 나올 거야? 2분의 이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그냥 끝내면 된다고. 무조건 우리는 결론을 쓰면 답이 나와. 근데 선생님이 하나만 더 봐봐. 얘는 가 나에 알맞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만약에 나의 식을 GK라고 할 때 G1을 구하래. 그러면 정리할 필요 있니? 이게 나잖아. 그냥 1 집어넣으면 되지. 식 정리하지 말고 이상한데 시간 쏟지 말라고. 수학답게 해야 돼. 여우같이 풀어야 돼. 결론 쓸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저게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니까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53번, 54번이 얼마나 싱겁게 끝나는지 보자고 이제. 응? 자, 무조건 증명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쓰고 가. 내가 n은 k일 때, n은 k 플러스 1일 때 한 번만 써줘. 그래야 너네 많이 편해져. 자, n은 k일 때. 자, 써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합이잖아? 왼쪽 합이야? 그러니까 얘가 k일 때까지 합이지. 얘가 요거는 k 집어넣은 거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의 k제곱. 얘를 이용할 거지. 얘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뭐야? n은 k 플러스 1일 때야.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쭉 해서 이거 항상 쓰고 가. 2분의 1의 k제곱에다가 한 개가 더 더해지고 싶은 거잖아. 2분의 1의 k 플러스 1제곱이 더해지고 싶은 거고. 우변은 그냥 대입의 형태니까 1 빼기 2분의 1에 이게 되고 싶은 거지. 이게 내 목표야. 그럼 항상 좌변에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얘가 이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더해져야 돼? 얘가 더해져야 돼. 이걸 항상 양변에 똑같이 할 거라고. 항상 좌변이 포커스야. 선생님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안 바뀐다고. 바뀌면 내가 너네 인생 책임진다고.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 내가 확신하고 말하는 거야. 응? 그럼 지금 양변에 뭘 더하겠다는 거야? 사실 윗변 아랫변을 잘 봐도 되지만 고민이 없다고. 2분의 1의 k 플러스 1제곱을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럼 또 봐봐. 갑자기 얘네 멋대로 끝냈지? 끝냈잖아. 이게 뭐겠어? 요거겠지. 내 원하는 목표가 나왔으니까 끝냈겠지. 근데 이것도 봐봐. 만약에 정석대로 한다면 얘가 나가 된 거지. 얘가 난 거잖아. 나.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면 나가 나오는 거지. 가를 구했으니까 요거 두 개 인수분해하면 나올 거야. 두 개 인수분해하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돼. 54번도 봅시다. 다 볼게. 증명도 항상 질문이 늘 나와. 여기 아이들이 문제 길고 어려워 보이니까 잘 안 해. 그래서 잘 봅시다. 부등식도 사실 뭔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빈칸 채우기는 그냥 원하는 거 쓰면 끝나. 자, 얘도 봐봐. a 플러스 b의 n제곱 n k일 때,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써고 가볼게. 그럼 a 플러스 b의 k제곱, 얘가 크다. 그 다음에 ak제곱 bk제곱. 자, 이거 조심해야 돼. 합의 형태가 아니지. 지금은 합의 형태가 아니니까 n은 k 플러스 1일 때는 어떻게 돼? 그냥 대입이지. 좌변이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b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고, 크다 a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bk 플러스 1제곱이 될 거야. 자, 이게 내가 원하는 목표야. 항상 어디 바꿀 거라고? 좌변을 바꿀 거라고. 얘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되니? 보여? 얘가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돼? a 플러스 b 곱해주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양변에 a 플러스 b 곱할 거라고. 항상 좌변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면 돼. 그럼 문제 풀어볼게. 자, 봐봐. 얘가 성립함을 증명할 건데 n은 2부터라고 되어 있잖아. 2 이상의 양수. 그래서 n은 2일 때로 시작을 한 거야. 이런 것만 좀 조심하자고.
그럼 봐봐. 가에 뭐 들어가니? 등식이잖아. 등호잖아. 등호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가 얘란 뜻이잖아. 같다는 얘기잖아. 이거 정리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 2ab. 이렇게 되겠네. 뭐 필요 없어. 여기도 봐봐. 여기도 봐봐. 사실 문제 읽지도 마. 뭐 이 AK 플러스일 때 뭐가 했는지도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얘가 얘거든. 맞아? 등식이지. 얘랑 얘랑 같다는 거잖아. 이거 정리해서 얘 만들라는 거야. 맞니? 이거 정리해서 이거 만들라는 거라고. 그럼 정리해봐. 정리해봐. 이거 너네가 못하려나? 한 번만 해볼게. 나는 계속 빈칸 채우기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뭐냐면 딴 게 아니라 그냥 a의 k제곱 더하기 b의 k제곱에다가 a 플러스 b 곱했어. 여기다가 ak 플러스 1제곱 더하기 bk 플러스 1제곱 빼면 이게 뭐가 나온대? 얘가 나온대. ab 곱하기 나가 나온대. 그럼 이거 잘 정리하면 되지. 전개해봐. AK 플러스 1제곱 ABK 제곱 이렇게 하면 AKB 이렇게 하면 B의 K 플러스 1제곱이네. 거기서 얘를 빼겠대. 이게 너네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뭔가 있을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없어지지? 이거면 남네. 인수분해 한 거겠네. A, B로 묶으면 이거 먼저 쓸까? 뭐 남아? A가 K-1개 남지. 얘는 이게 나겠네.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는 빈칸 채우기답게 푸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라 등식에 갖다만 써먹으면 돼. 선생님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윗줄 아랫줄에 힌트가 있다. 윗줄 아랫줄에 답이 있다. 빈칸 채우기답게 풀면 절대 어렵게 안 나와. 절대 어렵게 안 나오니까 우리는 증명하는 게 아니야. 봐봐. 여기까지 할 테니까 오늘 잘 해야 오늘 걸 바탕으로 금요일 날 교과서 테스트 65문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안 되면 금요일 날 진짜 지옥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게 잘 돼야 돼. 지금 9시잖아. 9시 5분이잖아. 숙제를 안 한 사람은 빨리 숙제합시다. 빨리 숙제 마저 해. 선생님이 지금 거의 다 풀어줬으니까 다시 풀어보는 거 어렵지 않게 하겠지? 그 다음에 틀린 사람들, 다 풀어서 틀린 사람들은 자기가 틀렸던 것만 다시 고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빨리 체크해. 그냥 보면서 확인해.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질문하고 이해가 돼서 나 문제를 풀어도 될 것 같으면 클리닉 가져가서 풉시다. 클리닉 가져가서 풀 거야. 선생님이 미리 숙제랑 좀 전달을 해줘 갈 테니까 잠깐만 딱 3분만 집중하고 3분만 선생님 좀 보고 마저 합시다. 숙제는 다른 반은 S반하고 A반은 오늘 교과서 변형까지 다 하거든? 근데 우리 반은 교과서 변형을 안 해서 좀 억울할 수 있는데 다른 반은 S반, A반은 오늘 숙제가 안 나가. 숙제가 안 나가고 책 메꾸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 반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나는 숙제로 교과서 변형을 내줄 거야. 우리 시험 대비 교재 있지? 교과서 변형 여러 가지 수요를 풀면 되는 거야. 지금 페이지로 따지면 120쪽에서 130쪽까지가 되는 거야. 잘 봐줘. 근데 선생님 교과서 변형은 3문제씩 세트라 그랬거든? 3문제씩 세트여가지고 마지막 문제를 내가 일부러 항상 까다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3의 배수 문제들이 까다로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안 할 거야. 3의 배수 하지 마. 3의 배수는 안 푸는 거야. 3번, 6번, 9번 이런 거 제외하고 풀 거라고. 3의 배수 제외할 거고. 자, 제1고는
24번까지. 24번도 안 할 건데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할게. 24번까지 하면 돼. 장기고는 증명이 안 들어가니까 몇 번까지니? 39번까지.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당연히 24, 39 안 풀어도 되는 거야. 나머지는 끝까지. 이게 숙제야. 중간중간에 함정 문제들 있거든. 어려운 문제들 있거든. 그냥 안 되는 거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좋으니까 해봐. 문제 많지 않잖아. 제일고는 16문제, 장기고 26문제잖아. 나머지도 뭐 해봤자 30문제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해봐. 해보고 클리닉은 제일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고는 22번까지 풀면 되고, 하고 원리합계 풀면 돼. 그 다음에 장기고는 클리닉 39번까지 하면 되고, 39번이 아닌데? 39번이 아니라 29번이겠지? 아니다. 미안해. 클리닉은 제일고만 22번까지 하고 원리합계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풀면 돼. 내가 증명 다 뺐거든? 증명 다 빼서 나머지는 그냥 다 풀면 돼. 억울해하지만 원리합계 문제 시간 오래 걸리게 선생님 줘서 시간은 다 비슷하게 걸릴 거야. 그래서 지금 빨리 해봅시다. 쉴 사람들은 알아서 조용히 나가서 쉬고 빨리 하고, 교과서니까 타협 없이 잘하고 갑시다.